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소폭 상승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BNB 코인이 2.8% 하락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19년 5월 6월에 과연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그때 대상승장이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XRP가 G메일, 구글의 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주요 전자메일 응용 프로그램 아웃룩과 XRP 전송을 통합한 후에 스케줄러 이제 아이디로 알려진 독립 XRP 개발자는 이제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을 G메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사용자는 G메일을 통해 XRP를 서로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확장 기능은 이제 XRP T봇을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XRP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을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5개의 XRP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립토커런시즈의 송수신을 가능케 하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전송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조금의 XRP를 보내는 걸 추천한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XRP에 대한 접근성이 하나하나씩 증가할수록 좋은 소식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참 아쉬운 건 가격뿐이네요. 네, 하루빨리 XRP의 가격에 날개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쿼드리가 법률 고문이 쿼드리가 전 CEO 재임 기간 무책임 경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AMB 크립토가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죠. 네, 쿼드리가 CX의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제럴드 코튼 쿼드리가 대표는 CEO 재임 기간 자문 변호사인 나를 비롯해서 회계사 등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쿼드리가 거래소가 초기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며 제럴드 코튼 전 CEO는 거래소 상장을 원치 않았으며 자신이 모든 것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쿼드리가는 투자도, 주주도, 관리, 감독 시스템도 없는 기관이나 다름이 없었다면서 회사법, 증권법, 작은 세탁 방지법 등 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법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2016년 쿼드리가 법률 자문 로펌 변호사는 이제 크리스틴 두하미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쿼드리가 CX는 해당 로펌의 10만 달러의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쿼드리가 CX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거래소 중에 탑1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또 다른 소식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은행이 다음 달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KB 하나은행은 4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지급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하나은행 계좌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대만 달러 없이도 대만의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성웅 하나은행 글로벌 디지털 센터 팀장은 지난 28일 서울 드래곤시티의 호텔에서 열린 아이포럼 2019에서 하나은행의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 준비해온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를 오는 4월 말에 출시한다는 소식인데 GLN에 이제 결제 서비스가 추가되는 첫 제휴사는 대만의 타이신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팀장은 타이신 은행 모바일 앱에 GLN이라는 메뉴가 생기고 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결제 수단은 이제 하나금융 그룹의 포인트 하나머니라고 합니다. 하나머니는 1하나머니로 이제 1원 이렇게 똑같이 가치를 가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팀장은 사람들이 지금은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GLN을 통하면 은행을 통해서 지급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그는 한국에 오는 관광객, 해외로 가는 여행자의 지급 결제 하나만 대체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일 거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블록체인이 현재 금융권에서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는데 금융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미세고에 관한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태국 최대 민영 기업 CP그룹 이더리움 기반 금융 플랫폼인 오미세고 인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수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CP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결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대표 SNS 업체인 브콘탁테가 이제 자체 암호화폐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토를 통해 입수한 소식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미디어는 월간 실사용자가 약 1억 명에 달하는 브콘탁테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션을 주고 달성 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형식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사용자들은 VK페이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재산세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슬슬 암호화폐로 이런 세를 내는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 중인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현재 주민들이 암호화폐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월 27일 이니스필시 위원회에서 승인을 결정하는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언론사에 따르게 되면 이니스필은 암호화폐 결제 처리 프로젝트인 코인베리 페이와 제휴하여 주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한 암호화폐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당국에 송금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추후에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XRP 등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스트리아 에너지 공급 업체가 DLT 기반의 전기차 충전기를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이제 오스트리아 에너지 공급 업체인 빈 에너지가 28일 분짠 원장 기술을 기반한 전기차 충전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위 변조를 방지하고 전력 공급 체인 세부 분야를 연계 스마트 미터에서부터 생산 및 유통업체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시간 충전 결제 현황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톰 제소비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기업 비즈니스 개발 체감자이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CEO인 톰 제소브는 데이터를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시장은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 중 고위험을 선호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때문에 헤지 펀드 상품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기가 많다며 우리는 소위 크립토 네이티브 유형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며 따라서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401K란 미국의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되어 있는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401K 쪽이 암호화폐 영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제소브는 시장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톰 제소브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 얼리 어답터들만이 그들의 자산 일부를 암호화폐 쪽으로 옮겼다며 아직은 적은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45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투자 자문사 헤지 펀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약 20%의 사람들이 현재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일부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향후 5년 동안 그들의 할당량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석유 업체 블랙 펄리소스가 석유 채굴 과정에서 만들어진 배기 천연가스를 비트코인 채굴에 동원한다고 합니다. 유전에서 사용되는 대형 컨테이너나 유정 시설, 기타 채굴 기계로 병렬로 배치, 채굴 과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발전기에 주입해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설명이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의 장펑자오가 논란의 가짜 거래량 보고서는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유용하다며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거래소 바이낸스의 대표죠. 장펑자오가 27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가짜 거래량에 대한 보도가 암호화폐 산업에 유용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계에서 CG로 알려져 있는 자오는 비트와이즈 더 타이에서 발행한 거래량 보고서들은 결국 업계 전체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 이야기가 코인마켓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코인마켓캡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잘못이 없다며 코인마켓캡은 모든 거래소에 데이터를 보고하는 일과 단지 그들은 그것을 보여줄 뿐이라며 바이낸스 거래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인마켓캡 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CG는 이제 또 가짜 거래로 적발된 거래소를 당장 폐지하는 등 코인마켓캡과의 잠재적 과징금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CG는 업계 전반에 높은 투명도 수준을 더 널리 장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코인텔레그래프는 97개의 거래소의 수치를 수집한 거래 분석 플랫폼 더 타이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 CG와 이야기를 하였으며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량의 대부분이 사용자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더 타이.io 공동 창업자인 조슈아 프랭크가 합법적인 거래와 가짜 거래를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서 보통 사용자는 비트코인 1개 이상을 한 번에 송금하지 않으며 일부 거래소에서 보고된 2만 달러대 거래는 비현실적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최근에는 암호화폐 펀드 제공 업체인 비트와이즈는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비트코인 거래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이 보고서는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의 95%가 본질적으로 가짜이거나 경제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비트와이즈는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나열하여 비트코인 시장의 실제 규모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코인마켓캡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비트와이즈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분석된 81개 중 실제 거래량을 가진 10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이 장펑자오의 말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자의 부회장이 화폐 디지털 상품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앨런 리치 비자 부회장 겸 최고 위험 책임자가 2019년 보아 오포럼에서 향후 결제 시장에서 두 가지 혁신 바람이 불 것이며 하나는 소비 혁신이고 많은 이들이 모바일이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디지털 시스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가치 혁신이라고 하는데 많은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지지하고 있고 기술 도입도 고려 중이죠.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과 다르다면 기존 화폐가 일종의 디지털 상품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와이즈 및 바네크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결정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연기를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올해 초 두 건의 비트코인 ETF 제안에 대한 결정을 또 미뤘다고 하는데요. 비트와이즈와 이제 NYSE의 아르카가 함께 출시한 ETF 제안은 2월 15일 연방관보에 발표가 되었으며 이 신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위해 이제 첫 45일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SEC는 ETF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기간으로 총 240일을 쓸 수 있다며 오늘의 결정으로 SEC가 제안에 이제 대해 고려할 기간이 45일 더 생겼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SEC는 2019년 5월 16일까지 ETF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서한에 따르게 되면 SEC는 지금까지 규칙 변경 제안에 대한 21개의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SEC는 또한 바네크와 솔리드X가 CBOE의 BZ X 거래소와 제휴에 제출한 비트코인 ETF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신청서는 거의 1년 전에 처음 출시가 됐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이었죠. 1월에 철회가 되었다며 바네크의 이제 CEO 얀 바네크는 셧다운으로 인해 SEC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들 간의 대화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CBOE는 1월 말에 다시 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월 20일 연방관보에 게재가 되었다며 금요일에 SEC는 이 신청서에 대한 결정도 5월 21일까지 연기했다고 합니다. SEC가 아직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는 승인이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ETF 승인 언제 날까요? 또 팩트는 언제 오픈이 될까요? 팩트는 2019년 안에는 오픈을 한다고 언급을 했지만 ETF는 2019년 안에 무조건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오피셜로 나온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2019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 ETF가
올해 안에는 이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커뮤니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승인도 나고 오픈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간에는 코인에 관한 이제 가격에 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주말간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